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적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전 세계 1,000만 독자의 심장을 멈추게 한 바로 그 선택의 순간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1939년 프랑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비안느는 남편과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동생 이사벨은 18살의 반항적인 소녀였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자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철없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언니를 비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고 파리가 함락되죠. 비안네의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독일군 장교 한 명이 그녀의 집에 숙소를 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적과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을요. 딸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비안느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동생 이사벨은 달랐습니다. 파리 함락 직전, 피난길에서 가에탕이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사벨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파괴하는 동안 난 시골에 숨어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입하고 나이팅게일이라는 암호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사벨의 임무입니다. 그녀는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들을 스페인 국경까지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는 이 여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사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그녀가 구한 생명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한편 언니 비안느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독일군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비안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안느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라셀의 딸 사라가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었죠. 사라, 라셀이 외치는 소리, 15살 소녀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 비안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비안느는 사라의 어린 동생 아리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유대인 아이를 숨겨주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안전이 아닌 옳은 일을요. 조용하고 신중했던 비안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치에 맞서 싸우는 저항자가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선택을 몰랐습니다. 이사벨은 언니가 여전히 집에서 독일군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비안느는 동생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둘 다 같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더 비극적으로 흐릅니다. 이사벨이 1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을 구출한 어느 날, 결국 게슈타포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고, 레지스탕스 조직을 밝히라고 고문했지만 이사벨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일의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여성 수용소였던 이곳에서 이사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굶주림, 질병, 강제 노역, 그리고 죽음. 매일 밤 차가운 침상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살아남아요. 이사벨이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폐렴과 발진 티푸스로 몸이 쇠약해져 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에탕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비안느는 동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 소피와 아리, 그리고 다른 유대인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에 머물고 있는 독일군 장교, 백과의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비안느는 아이들을 숨기고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하고 수용소들이 해방됩니다. 가에탕은 미친 듯이 수용소를 뒤지며 이사벨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골처럼 야윈 이사벨을 발견하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사벨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낸 상태였습니다.
가에탕의 품에 안긴 이사벨이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아주 오래전 18살에 빛나던 소녀가 했던 그 말을 가에탕이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사벨이 망가지고 추하고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았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작가 크리스틴 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걸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는 되고 싶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사벨은 사랑 속에서 용기를 발견했고 비안느는 전쟁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전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죠. 남성 영웅들의 이야기만이 역사책에 남았습니다. 크리스틴 해나는 이 소설을 통해 잊혀진 여성 영웅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레지스탕스로 싸운 여성들, 아이들을 숨겨준 여성들, 조용히 저항한 모든 여성들을요.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비안느는 미국에서 열린 프랑스 저항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동생 이사벨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그리고 비안느는 깨닫습니다. 자신도 나름의 방식으로 영웅이었다는 것을요. 두 자매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로요. 자, 이제 이 책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2025년 12월 15일 알파미디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688쪽 분량의 역사소설이자 가족소설이며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은 2027년 2월에 다코타 패닝과 엘르 패닝 자매 주연의 영화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영화로 만나기 전에 원작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비안느와 이사벨 중 누구의 선택에 더 공감하시는지 또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